전에 제가 꿈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장이 직접 그 진로교육 전문가로서 특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이 좀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을 잘하는 학생하고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이잖아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수시형이고 정답을 잘 맞추는 학생은 이제 정시형이죠. 우리 시대에는 정시형보다는 이제 수시형, 융합, 창의 쪽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막상 임용고시 준비할 때 보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되게 학교에서 등교맞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등교할 때 안전하게 하교할 때까지. 이게 학교가 요즘에 공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안전과 생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인데 저거는 이제 마침 갈 때 비가 막 송하이가 내리는데 그 두 학생이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하와이 리브 어떻게 살 것인가.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CEO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게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애티튜드 해가지고 태도였습니다. 태도에 따라서 그 좋은 직원과 좋지 않은 직원 나뉘고요. 뭐 제가 또 이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출발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성장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자기 수준에 있다가 계속 도태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치열한 기업체에서 가장 큰 덕목, 태도인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3월 뭐 2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이게 뭐냐라고 하길래 제 딴에는 그래도 서당에 좀 다녀서 사람 인자라고 큰 소리를 했더니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알 턱이 없었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면 모두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인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저한테는 정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참 좋은 말 같았어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다닐 때 학생이면 모두 학생이냐? 학생다운 학생이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뭐 선생님이면 다 선생님이냐? 선생다운 선생이 선생이다. 담임교사면 다 담임교사냐? 교과 선생이면 다 교과 선생이냐? 부장이냐? 교감, 교장. 그리고 이제 아버지면 다 아버지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아버지다. 남편이면 다 남편이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들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어머니가 지금 계시잖아요? 아들이면 다 아들이냐? 아들다운 아들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진로교육원장으로 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이면 다 원장이냐? 원장다운 원장이 원장이다. 그러면 진로교육원장이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의 소중함, 뭐 이정표라고 해서요. 이것도 이제 그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봄에는 마곡사를 가고 가을에는 갑사를 가라. 춘마곡이라고 해서 마곡사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서산자 휴정이 지은 것인데 이거를 백범 김구선생이 좌우명이라고 가지고 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눈밭속을 가더라도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될지니. 이것도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글귀여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소개합니다. 살다 보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담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꾸준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셨는데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위로를 좀 주려고 합니다. 조병화라고 하는 시를 보면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히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요즘 꽃봉오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제 너무 많이 유명한 시기 때문에 이제 좀 식상하기도 해요.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한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볼만한 거리에서 보니까 저기 꽃이 하나 있었어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저 벌이 열심히 꿀을 빨고 있고 공생하는 경쟁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저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를 경쟁으로 볼 거냐, 아름다운 삶의 과정으로 볼 거냐. 다름, 편견, 차별. 가장 먼저 피었다고 너만이 꽃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무 늦게 피었다고 너는 꽃이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꽃피는 날이 다를 뿐. 그제 이제 그 강의 그 소통 공감이라에 있었고요. 이게 약간 말을 좀 하는 그 장애인이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강의하면서 저렇게 할 때 그 뒤에 있는 분이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들이 강의할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옆에 와가지고 다 제깍제깍 도와주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몰라요. 아들이 정말 그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빛이나 이런 걸 보고 옆에서 다 저렇게 하면서 강의가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는 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로교육원 꽃 피워봐 너의 진로. 그리고 요즘에 정말 이런 꽃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조화. 꽃이 되었다. 제가 사진 찍은 거에 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작년 5월 1일이었어요. 열심히 사진 찍다가 뒷걸음질을 잘못해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왼쪽 손목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받고 한 다음에 가서 저기는 이제 왼쪽 기부스한 상태에서 일을 하죠. 오른손이 안 부러지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엊그제 갔습니다. 다시 4월 6일 날. 갔더니 얼마만큼 높은 데서 떨어졌나 봤더니 저 정도면 제가 여기 뇌진탕 안 당하고 손 하나 이렇게 기부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나 생각했습니다. 집중하면 누구든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뛰어나면 누구든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중할 때 위험이 더 많았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이제 사진 찍다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걸 놓치기도 한다. 집중의 양면성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거나 저는 의술의 덕을 봐가지고 손이 움직이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교육을 희망으로 보는 사람이고요. 이건 학생들이 이제 하는 작품 잘 보면은 애들이 아마 너는 모르지 얼마나 내 빛이 예쁜지 애들이 저런 게 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을 보면은 이 문을 보면 이쪽으로 열렸고 저쪽으로 이렇게 열려놨잖아요. 제가 아침에 사감할 때 애들이 나올 때는 이쪽으로 열어놓고 애들이 들어갈 때는 저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페스탈로치가 그 유리 조각 주워가지고 애들이 안전을 좀 봤잖아요. 사소한 것이지만 애들이 잠결에 와가지고 부딪혀서 이거보다도 이 작은 배려가 아이한테는 큰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찰이 왜 중요한지. 아침에 제가 일찍 가는데 저보다 일찍 온 학생이 뭔가 주워가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냐 했더니 쓰레기를 줍고 온 아이인데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일찍 오냐 했더니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창문도 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한참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들어설 때였는데 제가 이 아이를 추천을 했던 거죠. 이런 걸 보고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행동을 관찰했을 때 그 관찰을 그냥 넘기지 않고 기록해주고 그런 것들이 표창이나 이런 게 이어졌을 때 또 더 큰 거는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침에 일찍 왔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봐주고 칭찬했을 때 그 아이는 좀 신이 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저한테 받은 전화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작업하다가 이거를 제가 아이한테 보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아이가 행정고시 준비할 때 정말 힘들 때 이게 자기한테는 큰 힘과 위안이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보내줘라 그랬더니 이제 보내준 거고요. 기억이 다 납니다. 이 아이가 9월 달에 9월인가 했던 자기소개서인 거 쓰고 할 때 막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애가 힘드니까 이제 막 가길래 그 뒷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지나고 보면 다 과정이란다. 너무 크게 걱정 말고 오늘 하늘 보고 넓고 푸른 하늘 아래 현빈이 너처럼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선택이지만 해내야 한다. 수시도 못 내서 고민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니? 힘내라 응원하마. 이 아이한테는 이 위로가 상당히 좀 큰 위로가 됐던 거죠. 제가 지금 이 썰을 풀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경험치이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한 거라 아무리 나쁜 강의라도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담담히 할 때 사람들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동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저기 오신 분들이 원래 신청하신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 67명, 2학년 학부모님들이 37명, 3학년 학부모님이 1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학부모님 훨씬 많은 거죠. 3학년 학부모님 왜 이렇게 적을까? 이분들이 이제 포기하는 법을 좀 배우신 거죠. 고등학교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1학년 학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좀 요거 하겠습니다. 유초, 중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오면 정말 달라요. 3월달에 애들 학력고사 봤죠? 애들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전국 단위 시험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 시험 없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100분이라고 있어요. 100을 최고 잘하는 걸로 놓고 쭉 해가지고 100분위가 100이면 1등이 되는 거고요. 100분위가 0이면 뒤에서 1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급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 전국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같으면 그 실력은 어떤 실력이겠어요? 교육과정을 보고 출제하니까. 중학교 3학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수능시험까지 테스트 해가지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불공정한 평가의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반계 고등학교 간 아이들 기회는 다시 한번 일반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고등학교에 오면 대입과 취업의 현실, 학생의 차이도 크고요. 학부모의 기대도 정말 다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학습의 양과 학습의 깊이가 중학교 때하고는 이제 정말 다릅니다. 중학교는 정말 맘먹고 2주 열심히 하면 상위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2주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한 달 내내 최소한 4주 이상 공부해도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그 상위권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중학교 때보다 조금 공부 더 합니다. 고등학교 오면 진짜 열심히 해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고등학교 와가지고 뭔가 좀 하자 해가지고 애들이 막 스스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가 더 많이 노력한 거일 수 있고요. 이미 불공정한 게임은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려면 내가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등급에서 8등급 되는 건 조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3등급에서 2등급 되는 거 정말 어려워요. 2등급에서 1등급 되는 거는 1등급 된 애들이 이미 얼마나 단련된 애들이에요. 그거를 넘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거나 아이들은 자기가 공부를 1시간 더 했다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2시간 더 하는 놈이 있고 3시간 더 하는 애가 있어서 항상 상대적인 그런 어려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진학률이 높고 낮으면 명문대일수록 진학률이 좀 낮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져요. 어디 가려고요?
의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상위권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요. 차라리 재수를 택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농담으로 연세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서울대예요. 서울대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이제 서울대 합격자 수하고 의대 진학자 수, 이게 이제 70년대 같으면 서울대 공대 합격했으면 정말 의대 다 필요 없어요. 다 공대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 의대하고 공대 합격하면 다 어디로 가요? 의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7년 전 정도부터는 어떤 현상도 나타났냐면 서울교대 합격하고 서울대 인문대학 쪽 합격하면 당연히 서울대 인문대학 가던 게 이제 바뀌어서 서울교대를 갔었어요. 교대가 한참 잘 나갈 때. 근데 또 약간 또 이제 교대가 요즘에 힘들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또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류가 있을 때 그 시류를 타고 지원하는 것도 맥락을 잘 보면 약간 모험하는 것이 오히려 대학 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의대 지금 다 그쪽으로 다 많이 빠지잖아요. 서울대 다른 그 공대나 이런 데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줄 알아요? 공문이 옵니다. 공대에 무슨 뭐 저기 체험이니 뭐니 이런 거 애들 끌어들이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의대보다는 이럴 때 서울대 그 자기가 적성이나 이런 게 맞는데 지원하게 되면 서울대뿐만 아니고 연대, 고대 등 정말 갈 기회가 많습니다. 적성이 안 맞는, 피를 보면 벌써 막 애가 진절머리 치는데 그래도 저기 의대를 보내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학대가 아닌가. 대입제도에서 교육과정 내신 뭐 일단 중요해요. 내신이 안 좋으면 정말 가지수가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2에 부모로서의 자녀교육, 2028 대입제도, 의대 증원, 지역인재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루겠다고 하는데 이미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2028 적용이 되고요. 올해는 이제 25학년도 애들인데 26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2026 대입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2026 대입, 뭐 2026 수능 이렇게. 올해 이제 확실하게 달라진 거는 오른쪽에 보면 모집 요강에 보면 대학별 수시 정시 모집 요강에 학력 폭력 조치 사항 의무 반영이에요. 올해부터. 작년에는 자율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지금 3학년 애들은 의무 반영이에요. 이게 하나의 변수가 좀 될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보면, 뭐 수시 모집 9월, 정시 모집 12월, 2월 추가 모집.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 되고요. 다음에 보면 대입 전형 2에, 9월 달에도 대입 전제, 뭐, 4회 또 가보면 대입 전형 2에.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부분은 가는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시 모집 때는 뭐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구나. 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2월에 정시 모집할 때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고 있어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모집 2월 달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은 수시 모집 뭐 6회 이런 데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과 쪽 아이들은 보너스가 많아요. 또 카이스트 이런 데 다 낼 수 있어요. 6회 플러스 다 그냥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그럼 국립대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국립대하고 국립대가 아닌 거에 교육부에서 허가한 대학이 국립대라고 보면 되고요. 교육부가 아닌 데서 국가에서 하는 대학은 이제 국립대학교라고 하진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도 국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명칭이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상식인데 수시 모집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6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돼? 등록할 때는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학과가 마음에 들고 저기는 대학이 마음에 들었어요. 고민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 빼기로 해가지고 두 가지 했다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중 등록이 돼서 전산돼가지고 나중에 합격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은 한 군데다.
이제 여기 뭐 대학교에 가면 선행학습 영향 평가라든가 전년도 입시 결과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어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가? 데이포털 어디가.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가. 충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등록을 6군데 합격한 아이가 한 군데 등록이면 나머지 뭐가 생겨요? 5군데에 합격자 하나가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쭉쭉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충원해가는 거예요. 26학년들 대입 전형 주요사항. 이건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이 좀 참고할 부분인데 미리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뭐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가면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대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막 엄청 얘기하는데 실기 실적 위주 있잖아요. 여기는 대외상이 필요한 전형이에요. 종합 전형이 아닌 거고. 그래서 뭐 대통령상 받은 아이들, 발명품대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카이스 같은데 실기 실적 이런 거에서 특기자 전형으로 가면은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주요 특징 중에 하나 여기 또 나왔어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에 보면 의대 정원 증가 및 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변수. 24, 25. 25가 이제 작년도 올해 들어간 아이들이고요. 학교 폭력 조치가 여기 보면은 폭력 조치 사항이 자율 반영인데 그 26년도에는 의무 반영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 27년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여기가 26이 지금 저기 3학년 아이고 3학년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27년도가 되면 이건 내년도 아이들이고 여기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중학교부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중학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 지역인재 전형이 적용된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이거는 그냥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관련된 건데요. 하나 특이한 게 보면 서울은 뭐가 많아요? 서울은 학생부 교과가 많아요? 종합이 많아요? 종합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애들이 누구나 가려고 하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가는 거예요. 교과는 당연히 따놓은 거고 다른 거 더 봐가지고 좋은 애들 더 데려가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여기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지금 이제 그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정시라든가 교과에는 그전에는 그 수능 생활기록부를 안 봤었어요. 생활기록부를. 그런데 앞으로는 정시 전형에도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도 생활기록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력고사, 전국연합고사 못 보고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정시파로 가겠습니다. 학교 공부 신경 안 쓰고 오직 수능만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서 공부를 안 하면 수능 100% 전형이 거기에 교과를 볼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어야 된다. 그 종합 교과 이수 현황 중요도 뭐 상승.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과 이수 현황. 공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대 지원하는 아이가 교과를 갖다가 그 학교에 수학이든 이런 과목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미분적분, 뭐 기하 벡터 이런 거. 학교에서는 설강이 돼 있는데 그걸 안 들었다. 그러면 교과 이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얘가 왜 안 들었을까? 교수님들은 필요로 하는 이건데. 경제학과하고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애들 수학 성적을 상당히 많이 봤었어요.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뚱딴지 같죠? 심리 분석 통계할 때 통계를 다 수학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통계.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 선호하는 것도 나중에 종합전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여기
그래서 교과 이수, 그 심리학과에 오는 아이들은 수학 성적이 좋으면 어떻겠어요,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제 애들이. 이제 논술, 수능. 이 수능이, 이제 수능만 가지고 100% 지금까지 많이 뽑았는데요. 수능 100%로 뽑는 거에도 이제는 학교폭력을 적용한다, 이제. 예, 학교폭력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능 100%이지만 교과 전형 같은 거 이제 그 생활기록 볼 수 있어요. 교과 같은 거. 그래서, 오직 수능만 잘하면 다 되는 그런 거는 이제는 조금 문제가 되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이제 교과, 제가 오른쪽에 보면 면접 대비라고 빨갛게 해놨어요. 교과가 그전에는 뭐 했어요? 그냥 교과니까, 교과 내신 성적, 그냥 그걸로 뽑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과는 좋은데 애가 좀 수업 태도나 이런 게 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어차피 학교폭력 때문에 봐야 되니까, 이럴 때 면접 같은 것도 하자. 그래서 교과가 이제는 그냥 서류만 가는 게 아니라 면접을 넣고 더 좋은 학생들을 검증하겠다,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세특 상향 평준화가 교과 세특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점점 잘 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내용이 비슷해져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 특성, 아까도 얘기한 거,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하려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 실기, 여기도 제가 좀 비춰놨어요. 여기 실기, 교회활동과 성취, 수상, 뭐 발명대회, 이런 거, 여기 실기, 특기자 전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일정이니까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9월 8일하고 12일 중 3일 이상인데요. 대학별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애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은 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빡빡하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은 9월 8일날 시작해가지고 뭐 9월 10일 날 3일 이상이니까 9월 12일 날 5시 마감, 어떤 데는 24시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확인해야 돼요. 마감 시간, 그다음 접수 방법,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되냐 아니면 도착이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가끔 보면 그런 거 안 봐요. 원서 접수하라고 다 상담했는데 깜빡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속 터지죠. 듣기만 해도. 걔는 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그다음에 수능 시행일 올해 이제 11월 13일이고요. 네. 여기 2월 달에 가면, 내년 2월에 가면 추가 모집을 해요. 근데 올해 추가 모집에 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경쟁이 셌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모집 때는 사람들이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9월에는 막 애들이 엄청 긴장하고 막 엄청 정성스럽게 하는데,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인생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 2월 달 정도 가면 애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제. 근데 그때 2월 달에 추가 모집 때 잘 보면 괜찮은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공 자율선택제가 뭐냐. 개념은 애가 나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뭐 하여튼 막 그냥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 후 체계적인 지원하에서 각자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1학년 때 그냥 이것저것 들어본 다음에 뭐 전공을 선택한다. 기존의 자유전공, 무전공, 그룹 광역 단위 모집 등을 통일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전공 자율 선택제 조금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유전공은 대학 내에 있는 모든 전공을 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무전공 통합 모집은 이것도 이제 명칭이 정했을 때 대학 내 모든 전공 갈 수 있는 거고요. 유형 2를 보면 단과의 전공 자율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 내에서만 인문 쪽이지 얘가 갑자기 공대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은 또 자연계열 쪽에서만, 이게 제한이 있는 거죠.
공과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과대학 내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이 있더라. 이거 확인하고 이제 무조건 뭐 자율전공이라고 해가지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의대는 문을 열어놓을까요? 닫아놓을까요? 그렇죠. 닫아놓죠. 의대는 다 막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전공 자율 선택제가 진로 목표가 뚜렷하진 않은 학생, 진로 희망이 자주 변경되는 학생, 또 다른 기회를 준다. 진로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뚜렷하게 있는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계속 계열 밟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자꾸 이렇게 나가면 자유전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나는 이 길이 오로지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축구 보고 와가지고 축구하고 싶고, 야구 보고 싶고, 트로트 노래 잘하면 가수 되고 싶고, 이게 바뀌겠어요.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한 정말 15년 전까지만 해도 1학년 때 의대, 2학년 때 의대, 3학년 때 의대,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생활기록부 막 갈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 애들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정상이다. 그걸 대학에 다 알아요, 이제. 여기 뭐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 학업 역량 필요 가능성하고 아무런 색깔이 없는 학생 선발? 이건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방황하거나 좀 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뽑아가는 거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 뽑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민하는 과정이 잘 나타난 아이들이 최종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거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가 고민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계속 탐색하는 거니까 그거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그런 아이가 이제 이런 자유전공이나 이런 데 지원하면 괜찮다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한 건데 지금 4,978명, 아니 4,978명? 25학년도 올해 들어가는 게 4,487. 작년까지 3,018명이었잖아요, 의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4,978, 이거는 완전히 지금 뭐 정해진 바 없어요. 다시 뭐 등록하고 하면 3천 몇 명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25학년도에는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쭉 해가지고 8,025명인데 올해 예측은 8,592명인데 이제 의대 정원 4,977. 저게 이제 뭐 변수가 크게 생긴 거죠. 이거에 대한 확정 발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6학년도 모집 정원을 확정하는 경우는 통상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금 있는 건 예정이고요. 올해 거 입시 전형의 인원수는 5월 말, 6월 초에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게 그게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의예 수시 모집이 정시 모집보다는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과 종합 논술위조 이거 지금 하여튼 의예 인원이 이러니까 이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여기 나와 있네요. 건양대 지역인재 전형 면접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적용이니까 다른 데는 다 최저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3개 영역 합 3 내지 5등급이에요. 3개 영역. 그럼 뭐 국영수 3개 영역이라고 하면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은 뭐예요? 다 1등급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등급 되는 데는 3개 영역이니까 112나 12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어요.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내신이 아무리 1등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다 탈락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능 최저 된 아이들이 유리해졌던 거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대학이 가끔 보면 다군, 나군, 가군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서울대가 나군을 선택하면 연대, 고대는 얼른 가군으로 도망갑니다. 서울대가 갑자기 또 가군으로 바뀌면 연대, 고대는 얼른 나군, 다군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서울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선택하게 해야지 같이 맞섰다가는 본인들이 이제 서울대 선택하는 거 아니까. 예. 이런 전형에 관한 거는요, 그 저희가 뭐 자료로 이렇게 놔둘 수 있으니까 이거 지금 보는 거 다 기억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여기 약대 같은 경우 고려대는 약대가 약학과가 서울 캠퍼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고려대학교 약학과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세종 캠퍼스에 있는 거예요. 대체로 여기 의대, 치대 여기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다. 1등급 3개 또는 3개 합 4, 5등급, 3개 합 5, 6등급, 4개 합 5, 6등급은 이거 좀 약간 도둑이죠. 4개면 기본 1111 하더라도 뭐예요? 4가 되는 거잖아요. 5, 6이라고 하면은 뭐 1122. 그렇게 되면 빠듯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학교폭력 조치상 이게 정말 올해부터 이제 의무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학년 들어간 아이들 학교폭력에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걱정거리가 또 생겼네요. 여기서 저를 쳐다보세요. 아, 찾으셨어요? 저기 그 경찰복 입은 옆에 다들 눈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저기 제가 이게 23년도에 학교폭력 때문에 한번 그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 교육부 장관님 있죠? 그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정순실 때문에 이제 공분을 일으키니까 대체 그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있는 그 교사를 대표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으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 정책은 계속해서 뭐를 해요? 처벌 강화 쪽이에요. 여기도 뻔하게 처벌 강화 쪽이에요. 근데 교육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학교폭력은 90%의 가해성하고 10% 정도 가해성이 90%, 99%예요. 그럼 그 가해성이 90%가 넘으면 그거는 뭐예요? 가해자가 뚜렷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처벌해야죠, 강력하게. 최근의 학교폭력은 45대 55 또는 심지어는 49대 51. 왜 그러겠어요? 맞폭이라고 해요, 맞폭. 동일한 사건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둘 다 잘못하면 이 사안을 가지고는 얘가 가해자고 또 다시 다른 쪽에서 접수한 사안에서는 얘가 가해자가 되고 그럼 두 사람의 가해자가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학교폭력이 됐다. 그럼 둘 다 손해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폭력 심의도 엄청나게 좀 많이 했었고요. 뭐 상담도 했었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은 또 시간 지나면 또 자기들끼리는 또 이렇게 약간 화해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다치면 정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기저기 가서 상담하고 진술하고 뭐 폭력 심의위원회 가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아이들 정서가 좋을 리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좀 생기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화해중재원이 있고 학교에 이제 전담기구회가 있을 때 내 아이 얘기만 듣지 말고 내 아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점검할 거 점검해서 그러면 너는 1년 내내 욕을 먹었냐? 네가 욕한 건 없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도 욕은 좀 하겠다 해라고 하면 그 좀 했다가 얘는 조금이라고 하지만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봐서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했는데 화해한답시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2차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근데 이제 학교폭력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아무런 저기를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학교폭력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서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면은 봐서 얼른 좀 그 학교 쪽에 적극적으로 화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학교도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심의에 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24학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뭐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생기부에 이런 난이 생겼어요. 학교폭력의 난을 딱 기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뭐 졸업과 동시 삭제 쭉 나와 있는데 제8호 전학이 됐을 때는 졸업 후 4년 보존. 그러면 졸업 후에도 대학교 졸업 후에도 4년 보존이면 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업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정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학교 실정은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교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말 엄청난 가해성을 가진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어쨌거나 여기 그 학교폭력이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시에도 가고 수능 100% 전형에 그전에는 수능 100% 전형에는 학교폭력 여부 상관없었어요. 수능만 가지고 뽑았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다. 여기 이제 보면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천도 안 되는 거죠.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학교폭력이 지원이 불가한다. 접수를 안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형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또는 감점, 사안에 따라서 어쨌거나 학교폭력은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돼서 조금 아이들이 막 욕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느 때 잘 들었다가 그렇게 심한 욕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연세대학교 예를 들면 여기 뭐 지원 자격 제한, 점성평가, 정량평가 뭐 이런 걸 두고 나서 지원 자격 제한이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부터는 의무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중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거 보면 2028이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이에요. 1학년 아이들. 내신 등급제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절대평가, 상대평가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비교가 돼요. 개편안에 보면은 5등급이죠. 5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죠?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9단계였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봐봐요. 기존의 1등급, 2등급이 11%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1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까지예요.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2등급까지 1등급이 거의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큰 이제 변수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1등급이라고, 지금은 1등급이 4%지만 앞으로 1학년 애들은 1등급이 10%까지 가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1등급이나 2등급이나 같은 1등급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1등급 된 애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된 애들? 아깝게 2등급 된 애들은 걔는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제? 3등급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 그래서 1, 2등급이 잘 된 애들은 괜찮아요.
1등급이 된 애들은 괜찮아, 이제 등급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등급이나 3등급 된 애들은 뭐예요? 나는 망했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그렇죠? 내신에서 이러니까. 그래서 1등급이 확대가 되는데 확대가 되는 만큼 대학에서는 뭐겠어요? 전형에서 더 까다로운 걸 내세워서 뭔가 차별화를 가져온다 이런 전략을 가질 거고 그게 이제 뭐 면접을 강화하거나 어떤 대학은 그런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평가해가지고 5등급. 여기 이제 보통교과. 성취도까지 하는데 상대적으로 5등급을 하는 거고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등급이 없어요. 상대평가가 없어요. 그냥 성취도 평가만 해요. 교양 과목은 P가 뭐 패스라고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만 여부만 따져요. 다른 거 없어요. 전문교과. 이 전문교과는 A, B, C, D 해가지고 똑같이 해. 여기 보통교과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어떤 그 교과 내신 관리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문교과가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전문교과라고 보면 돼요. 이런 과목들을 전문교과로 하면 여기도 내신이 상대평가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을 보면 지금 2학년까지는 요 시스템의 왼쪽, 현행.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은 이렇게 보는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이에요. 공통의 이제 대수,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도 공통해가지고 통합사회, 과학도 공통해 통합과학. 이렇게 하고, 제2외국어 한문, 여기는 뭐 9과목 중 태길.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학년하고 3학년은 수능을 볼 때 뭐 여기 독서 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 하는 이 시스템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은 같이 간다. 대신에 1학년은 이제 그냥 공통, 대수, 미적분 1, 뭐 저렇게 본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시험. 이게 그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맨 밑에가 등급이고 이 등급이 중요한 건 왜 등급이 중요하죠? 최저학력 기준 할 때 이 등급이에요.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이 등급이 중요한 거고 100분이라고 하는 건 94면은 뭐예요? 100명 중에 내 위로 몇 명 있다는 거예요? 6명. 그럼 내가 7등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저기 6명이니까 94등 정도 되는, 아니야, 94등인가. 7등 정도 되는 거네. 네. 그래서 100분위는 아래로 갈수록 뭐예요? 성적이 안 좋은 거죠? 네.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조절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데, 어려운데, 내가 원점수가 높았다. 그럼 표준 점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등급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제로 활용한다. 100분위 표준서 등급은 정시 대학별 점수 산출. 이건 한번 이 100분위가 저기 현재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국 연합을 보잖아요. 그냥 그 절대적인 그 양을 보지 말고 그 100분위를 꼭 보세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많아졌다, 적어졌다 할 수 있는데 100분위는 뭐예요? 어차피 서열이니까. 100분위 점수는 변동이 거의 적어요. 100분위가 꾸준하게 나온다면 얘는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다, 하위권에 있다, 중위권에 있다를 갖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이게 이제 뭐 선다형. 여기 그 수시에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활용한 지원 전략. 내가 내신이 엄청 좋아요. 내신이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얘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내신이 완벽한 내신인데 떨어진 아이들을 보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 중에 이런 현상이 많아요. 내신은 1등인데 의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교과 가지고 보면 떨어질 리가 없죠. 수능 최저에서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시 모집 낼 때 최저 기준이 있으면 그거 꼭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시 지원 기준서는 교과 성적이 아닌 모의고사 성적, 내신 점수가 아니고 그 수능 최저는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모의고사 가지고 연계하는 게 신뢰도가 있을까요? 없는 거 다 아시네요, 벌써. 그 상위권 아이들이 그 재수생들이 3수, 4수 이렇게 하잖아요. 3수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수생들. 얘들은 오직 뭐만 해요? 수능 준비만 하죠. 근데 걔들은 고3을 몇 번 다니는 거예요. 3수면. 고등학교 3학년을 3번 하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들은 수행평가다, 뭐, 진로 체험활동이다, 온갖 다 해야 되잖아요. 내신 관리다.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가 만약에 내 자녀라면 정말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이게 수능 최저가 항상 이렇게 걸려 있구나. 여기는 지금 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문과 사회과학계를 보면 표준 점수 A를 봤을 때는 380, 100분위를 봤을 때는 272.5. 그런데 B라는 아이는 표준 점수는 384라 높죠. 그 다음에 100분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276이라 높죠.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이 합계에서 얘가 B라는 학생이 유리한데 여기서 변수가 뭐예요? 대학 환산 점수예요. 대학마다 가중치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환산했을 때는 누가 우수해지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유리한 거죠. 이거 다 따지려면 어떻게 대학교 따지다가 다 끝나겠죠? 요즘엔 그냥 데이터에다가 점수 넣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단순하게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학교를 환산 점수를 무시했다가는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도 변수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 시험 전 그 648.33대 1. 보람고등학교 전체 중에 한 명 뽑을까 말까 하고요. 소담고등학교 전체 지원해도 한 명 될까 말까. 이게 논술 전형이에요. 의대. 처음 보는 거죠? 이게 거의 한 10년 전인가 뭐 15년 전에 이런 이게 사진이 있었는데 최근에 누가 또 비슷하게 사진을 찍어서 또 신문에 나왔대요. 어떤 기자가 다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논술 그 전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냐면 논술 시험은 정말 의대 논술은 그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어떤 전형을 택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신은 3, 4등급이 나왔는데 얘가 수능 시험을 보면 1, 2등급이 나와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논술 준비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전국연합 봤는데 7등급, 8등급 나오는 애가 논술 준비하겠다고 하면 제발 좀 뜯어 말리세요. 거기 논술도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교과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과 전형은 내신이라고 보면 돼, 내신. 근데 이 내신의 변수가 뭐가 있다? 학교폭력 처벌 교황 생각해야 되고, 그 전까지는 내신만 가지고 100% 뽑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좋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뭐겠어요? 수능 최저를 반드시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학교폭력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않고 얘가 수업 시간에 어땠는지,
만약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이렇게 생기부를 썼다. 그러면 그 생기부는 오직 쓸 게 없으면 이런 걸 썼겠느냐가 맞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이렇게 쓰면 태도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대학에서 애들이 자는 거 알아요, 이제. 교과 성적 대학별 반영 방법 차이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 성적이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충족이 돼야 된다. 중복 합격, 충원율.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1차에서 떨어졌어도 충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볼 수 있다. 그런 것도 보고 지원해라. 여기 학년별 반영 비율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전학년 뭐로 돼 있어요? 100. 전학년 100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왜 그러면 3학년 때 잘하는 게 애가 잘한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3학년 2학기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1학년 때 수능 시험 내신 관리 같은 거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학년 100 해가지고 그냥 균등하게 그렇게 가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교과 전형은 내신이다. 그리고 내신은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통계를 내봐도 내신 좋은 아이가 수능 시험 잘 볼 확률이 거의 정비례예요. 정비례. 그러니까 뭐 소위 그냥 그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고 그런 학교를 가면 걔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니까 내신은 4등급, 5등급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걔들은 뭐예요? 수능은 전국으로 가니까 걔들이 1, 2등급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공부 안 하는 그런 고등학교 있는 아이들은 어차피 내신은 공부 조금만 하면 상위권 갈 수 있으니까 1등급이 되는데 걔들은 수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5등급, 6등급, 7등급 나오니까. 대학은 그걸 가지고 공부 안 한 애들을 걸러내는 거죠. 대학에서 상담하면 다 합격시킬 것처럼 얼마나 우호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학의 이면을 잘 보면 조건이 많을수록 우수한 아이를 뽑으려고 이 사람들은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건덕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우수한 아이를 뽑는 방법을 찾은 것이지 내 아이를 배려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실력,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많이 한 아이들, 그래서 결과가 있는 아이들. 이거는 아무리 입시제도가 바뀌더라도 그거는 계속 될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학교폭력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뭐 교과 100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한다. 예. 교과 100이라고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여기 교과, 비교과에 보면 출결, 봉사. 이건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아이가 지원자 A하고 지원자 B가 있습니다. 그럼 딱 보면 누가 우수한 아이예요? A가 우수한 아이예요. 다 1등급이잖아요. 그죠? 오른쪽 지원자 B는 2등급이 2개 있어요. 그럼 지원자 A가 우수하다. 지원자 B가 우수하다. 정말 그럴까요? 지원자 A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여기 그 지원자 그 B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귀찮구나. 여기 보면은요, 겉으로는 1등급인데, 1학년 1학기 1등급을 보면 A라는 학생은 원점수가 89죠. 89인데 1등급이고, 이 아이는 원점수가 뭐예요? 87. 2점 차 때문에 1등급, 2등 갈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3학년 1학기를 볼까요? 3학년 1학기를 보면 원점수가 얘는 94예요. 얘는 93. 억울하기가 정말 많은 아이지, 얘는. 1점 때문에 얘는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1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제 그 안에 1학년 2학기 걸 봐봐요. 1학년 2학기. 얘는 1등급인데 원점수가 뭐예요? 100이죠. 얘는 원점수가 뭐예요? 88점 맞고 얘는 1등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균을 보니까 55.9, 편차는 21. 그 다음에 저쪽에 2등급, 저쪽에 또 2학년 2학기를 보니까 원점수가 얘는 100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점수가 87이에요. 누가 실력 있는 거예요? 자,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에는 A가 유리합니다. 등급만 보니까. 얘는 그럼 뭐로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B는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A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대학에서는 그럼 어디를 뽑아줄까요? 뭐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되고 어차피 그 등급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냥 지원자 B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을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지원자 A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 그럼 얘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종합 전형하고 지금 이제 종합 전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그 종합 전형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갖다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걸 보는구나. 네. 여기 공동체 역량 같은 거 보면은 그 성실성과 규칙 준수, 뭐 지각이 많은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성실성에서 조금 감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기부에 보면 성실한 아이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성실하다는 걸 막 써줘요. 그럼 1학년 1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이의 생활기록을 보면은 막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뭐 자지 않고 교사의 설명에 집중하며 아이들하고 원활하게 뭐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게 다 이제 성실성, 규칙, 협업, 소통 능력, 수행평가를 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들이라. 예.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핵심 권장 과목인데요. 여기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부분들 이거를 들은 아이가 유리하겠어요? 듣지 않은 아이가 유리하겠어요? 아니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서울대에서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요? 들어야죠. 예?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예과에서 생명과학 원 서울대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의예과를 지원한 아이가 생명과학 원 핵심 권장 과목인데 문제는 그 학교에 이 과목을 설강을 못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애는 그 학교 가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안을 해요. 근데 생명과학이 개설됐음에도 안 들었다. 걔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목을 안 들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떤 과를 지원할 때 거기에 맞는 이런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어긋장 놓는 거예요. 아니, 수학 싫은 아이, 생명과학 싫은 아이를 애들이 선택하는 존중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걸 안 들으니까 안 뽑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이런 걸 설강을 안 했다. 그럼 입학할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저 학교 갈 때는 뭐예요? 저 학교는 서울대 포기하는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필요 때문에 요구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하고 정말 합치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늘 보는 거예요. 종합전형 뭐 준비는 어쨌거나 학교 수업 충실히 하고요. 학교에 있는 그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고 예. 논술은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전국연합을 봤는데 진짜 2등급, 3등급 나왔어요. 근데 내신은 5등급, 6등급 나왔어요. 그럼 얘가
논술이 연고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신도 뭐 7등급 나왔는데 전국 연합도 7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거 이제 논술 볼 만한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학교는 그런 대학은 논술이라고 해도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수능 조금 더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 내신 조금 더 준비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논술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세종에도 논술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 U자가 보면 W라고 하잖아요. W자. 그 will이라고 하는 단어 W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will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 뜻 의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W를 빼면 일이에요, 일. 아픔이잖아요. 애들이 많이 아파요. 응? 거기에 엄마가 점 하나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점 하나 찍어주면 I will. 그래서 W가 들어갔을 때는 이 의지가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삶이 결국은 희망이지 희망을 갖지 않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이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것도 엄마나 아버지가 점 하나 찍어주세요. 임파서블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이 2015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파트 주변을 걷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왜 저럴까요? 저 나무가 어렸을 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 거를 묶어줬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그걸 떼줬어야 돼요. 여기는 떼지긴 떼졌는데 너무 늦게 떼져가지고 저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기도 누가 떼줬는데 너무 늦은 거고 저쪽 거는 상처를 가지고 좀 컸는데 저기는 그래도 좀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지대가 됐을 때는 나를 지지해준 생명줄이었고 그 지지대가 필요했는데 어느 시기가 됐을 때는 그거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혹시 딸이나 아이가 자꾸 엄마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아이가 이제는 나는 엄마의 지지대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독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그냥 무조건 자녀를 갖다가 왜 내 말 안 듣냐 이제 품이 아니에요. 나중에 30, 40대 가지고도 애가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지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또 신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 관찰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안에 말이 들어가지고 접근 금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말이 있어, 이 안에 말. 애들 오지 말라고. 애들은 이렇게 안 읽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지금 근접, 지금 가라 이런 얘기죠. 아까 근대교육 비판한 보셨죠? 그 평가를 볼 때 물고기를 보고 나무로 올라가라고 하는 건 좋은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그 전에 한번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소감을 쓰라고 했더니 막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학교는 변하지 않았냐? 내가 니네들한테 욕하면 아동학대인데 니네가 나한테 욕하면 나는 니네들을 용서해야 돼. 똑같이 욕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냐? 불가능했다. 학교 엄청나게 변했어요. 건물 시설 정말 엄청나게 변했어요. 근데 그 근대교육을 비판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옛날 거 가지고 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는 어느 강사가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갖다가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마라. 학교는 엄청나게 변했다.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비판적 관점 보여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종합전형은 이렇게 대추 하나 이 시를 꼭 제가 보여줬습니다.
지금 저기 9시 2분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일단 뭐 강의를 좀 할 거고요. 혹시 이제 뭐 시간이 된다면 이 뒷부분은 제가 자료는 있으니까 할 거고요. 어떻게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할까요? 이거 보면은요, 저 X표 대응 거 있죠, X표. 다 떨어진 애들이에요. 이 건국대가 이렇게 아이들이 지원을 세종에서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엄청나게 건국대 지원하는 거죠. 동그라미 친 게 합격자예요. 그럼 보면 건국대도 내신이 1.52 요 정도 되고 3등급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5등급 이내였다는 거죠. 애들은 막 그 3등급, 3.5등급 되면 엄청 지원하는데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분석을 세종시 진학협의회 선생님들이 이런 분석 능력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에 있는 선생님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애들 이제 역량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간단하게 보면 학점제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출석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된 거예요. 출석일수 미달되지 않으면 졸업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출석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지금. 애가 패스 못할까 봐. 선생님들은 패스 못할 아이를 어떻게 하면 패스를 할까?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학교 사라는 것만 했을 때는 졸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상화 옛날 발이 얼마나 저렇게 돼서 군살? 박지성 발. 입시 유행 바라지 말고요. 그냥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은 좀 지지해주고 애가 노력 안 는다고 애를 몹쓸 놈 만들지 말고요. 노력 안 는 것만 좀 뭐라고 하시고 이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진로 진학 상담은 저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안 돼? 이 얘기 못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엄마, 아버지가 포기하면 누가 걔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자존감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이거 가지고 힘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한테 너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엄청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죠. 공부 천재적으로 잘하는 아이 학부모님들은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말은 잘 하나요? 이거예요. 얘는 공부는 잘하는데 엄마가 걱정되는 건 책만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런 걸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집중한다는 건 많은 것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저처럼 다치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항상 집중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 있는 대로 판다를 보고 판다 저 녀석이 왜 누워서 저렇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판다가 눕든 뭘 먹든 별짓 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좋대요. 있는 그대로 판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아이를 그냥 판다처럼 존중해주면 그냥 사랑스럽게 봐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아이가 다루기가 어렵다면 진로교육원에 오세요. 그러고도 어렵다면 원장실에 와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그 얘기를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이제 여기 대입 전형 뭐 이렇게 돼 있고 진로교육원이 저는 전국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몇 군데 없어요. 세종이 그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구사님이나 그 진학 부장 모든 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 좀 가주시고 중학교까지는 갈 만한데 고등학교는 세종은 갈 데가 없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전형 보내느라고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